색채의 시인이자 공간의 건축사로 불리는 중견 작가 권영호. 마치 문인화를 연상케 하는 서정적이며 철학적인 화풍으로 다시 한번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가 엠머니 아름다운 TV 갤러리를 찾았다. 화업 43년을 맞은 2013년 더욱 새로워진 화풍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청하는 권영호 작가를 김종근 미술평론가와 박혜영 아트마케터와 함께 만나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푸른색을 정말 멋지게 표현하는 작가님, 권영호 작가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영호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멋지게만 그 소개를 하면은 아. 너무 아쉬워요. 그럼. 그러니까 요. 마티스처럼 잘 쓰는 화가, 그다음에 이브 클라이너 블루처럼 잘 쓰는 화가. 네. 너무 그리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블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권영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혜영 큐레이터님도 같이 함께 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권영호 화빙 그러면은 대생의 대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과연 어떠한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작가님. 우리 저 글쎄요, 박혜영 씨가 사실 예. 오늘 처음인데 네. 대단히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 아. 권영호 선생님을 향해서 이제 네, 이제 대상의 대가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을 확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은 무슨 대상력을 이용한 그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대상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한 거는 사실이고 제가 그 대상 때문에 제일 마음의 스승으로 여긴 게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싶어서 그 유럽을 떠난 것도 사실이고 예. 실제로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서 이거는 신이 아니구나. 전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대상은 저희 은사님이신 신영원 화백 그분은 그 월북 작가 이쾌대라는 네. 그 화가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월북하시기 전에 성북동의 그 이쾌대 화실에 성북동 화실에 물방울 김창렬 선생님 또 최영림 선생님 작고하신 또 저희 은사님 신영원 선생님 네. 그런 분들이 그 제자로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정말로 대상을 많은 것을 배웠네요. 배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게 아직 많죠. 예. 이제 그 실력을 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제 작품에 관해서 대상이 조금 들어간 거를 그럼 해볼까 하는데 네,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상은 늘 그 손에서 움직였을 때 그 사실력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구상적인 대상은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그냥 드로잉 쪽으로 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해하시고 그 모델이 없지만은 그냥 옛날에 했던 기억을 되살아서 하죠. 아마 작품의 성격상 아마 보통 이렇게 눕혀놓고 제작을 하겠죠. 예, 저는 작품을 이렇게 이젤에다 옛날에는 놓고서 하나하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닥에 작품이 많이 깔려요. 이렇게 어떤 작품 시작했다가 또 놔뒀다가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관계상 저는 이젤에 놓고 하는 작업은 맨 마지막에 그 작품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만 하지 지금은 네. 하지 않습니다. 네. 추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 대상이 있는 건가요? 대상이 마음속엔 있죠. 마음속에. 예, 그러나 그 대상을 이것을 꼭 내가 어떤 우리 아나운서님을 그렸다 아니면 꽃을 그렸다 이런 이미지를 꼭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글쎄요. 그 하여튼 권영호 작가님의 블루가 어떻게 보면은 권영호 작가님 하면 블루가 인상적인 작가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작가들도 블루를 많이 썼잖아요. 네. 손호원 작가님께서 이 권영호 작가님과 다른 화가들의 블루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앙리 마티스, 야수파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앙리 마티스의 그 블루는 상당히 경쾌하고 아름다운 네. 누드와
그 색상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블루죠. 이브 클라인의 블루는 아주 투명하고 그다음에 명료한 네. 그런 어떤 사람의 가슴을 그런- 확 찌르는 그런 블루예요. 뭐 이런 뭐 오랜만에 이제 어떤 대상이라보다 이제 여성의 인체의 한 부분을 그냥 뒷모습. 선으로 무브먼트적인 예. 것만 하고 이것이 뭐 닮았다는 걸 떠나서 그렇게 하고 뭐 누드화인 거죠? 이게 뭐 누드로 보시겠죠. 그러나 네. 이제 저는 예. 그 재질상 저는 이제 예. 바닥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농도를 맞춰 가지고 침전시키듯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렇죠. 걸 침전시켜야지 떠나서, 예. 그 색감의 살을 발색이라든가 들어가니까.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블루는 그 예. 색상의 농도가 공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한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피그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감에는 뭐 염료하고 안료가 있어요. 이 염료라는 것은 그 우리 염색. 아나운서님 옷 색깔 이런 거. 옷에 염색을 할 염색을 때 염료와 안료라는 것은 그 입자가 있어요. 그 가루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섞느냐. 그 미술 강의 같지만은 어떤 네. 매체를 섞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아크릴 물감이 되고 유화 물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파리의 이제 국립미술학교에서는 예. 그 재료학을 공부합니다. 재료학을.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미술대학을 가면 물감을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죠, 이제 뭐 알파나 신안이나 뭐 네. 예를 뭐 다른 뭐 쓰죠. 물감들을 네. 그 쓰게 되는데 그 단계부터 저희 학교에서는 물감이 푸대로 나와요, 가루로. 그것을 학생들이 이제 개서 그 물감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입자가 네. 농도가 진하냐, 되냐, 얇으냐에 따라서 자기 그림에 맞춰서 그리는데 우리는 그냥 짜인 물감 갖고 기름을 몇 대 몇을 써라니까 거기서부터 그 폭이 적죠. 그런 그래서 폭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브 클라인의 블루가 상당히 투명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권영호 선생님의 블루는 상당히 깊이감이 있고 그다음에 밝으면서도 네. 어떤 높은 채도감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그 느낌으로 볼 때는 동양적인 신비감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것이 이제 결국 25살 때 첫 개인전을 하고 오. 프랑스에 가서 예, 예. 이제 파리의 뭐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콜 드 파리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주목을 받기 시작을 바인더를 했죠. 에콜 데 보자르를 가보니까 이게 천국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그 학교 분위기나 예, 예. 학생들의 예. 그 뭐 수염 기른 학생도 예, 있고 정말 화가 같은 예. 그 분위기가 저한테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푸른색을 쓰시는구나. 그 작가님께서 그 파리의 그 명문 학교에 합격하게 된 배경이나 뭐 비결이 따로 있나요? 그게 예, 뭐였을까요? 맞아요. 궁금하네요. 비결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그 여행할 때 스케치북도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왜? 제 눈으로 직접 그 원화를 보는 게 목적이었지. 내가 뭐 유럽 여행 스케치를 해가지고 뭐 학교를 스케치 여행을 하는 것도 들어가겠다든가 아니고 이런 것이 목적은 아니었었죠.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 원화를 보겠다 해서 유럽을 여행했던 거고.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권영호 선생님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 스승님을 만나게 되지 않나요? 예. 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입학을 하고 다니다가 그 피에르 알레진스키라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네, 뭐 코브라 코브라 그룹의 아주 뭐 네. 대표적인 그 작가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분이 코브라 운동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작가인지 작가인지도 모르고 그 교수님이 학교 교수로 부임하시니까 그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이라도 거긴 도제 수업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려면 그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줄지어서 그 시간에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물방울 작가 김창렬 네. 선생님하고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 제가 그동안 준비한 걸 다 펼쳐놓고 선생님 이걸 좀 골라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창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크로키한 거 이런 걸 보시니 영어는 미켈란젤로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분을 잘 따르고 있게 아. 되고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루는 선생님 그 알레진스키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까? 그러니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너는 거기를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알레진스키라는 선생님이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은 이분은 나이가 23살 넘으면 학생 제자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그리고 얼굴을 보고도 음. 자네는 그림 볼 필요도 없어. 이런 정도의 그 자기 느낌이 그 있나 선생님 보다. 나름대로의 그 제자를 고르는 방법이 예. 있어요.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마 저도 아마 학생을 고를 때 예. 아마 좀 느끼는 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감? 보면 감.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림을 안 보고서 골랐다면 얼굴 보고서 좀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고른 게 아닐까? 제가 어쨌든 그 당시에 웃어주셔야 그 되는. 독일에 하나, 독일 예. 학생 하나, 여자 하나, 그 브라질 출신인데 뭐 아버지는 뭐 프랑스어하고 뭐 그런 학생 하나 그 저하고 셋이었는데 그 제자가 되자마자 얼마나 선생님이 교수님이 유명한지 기자님들이 다 몰려와요. 알레진스키의 제자들 아우. 그 정도로 기사를 실을 정도로 그 네. 파워력은 뭐 굉장히 하셨던 것 같아. 예. 근데 어쨌든 이 좋은 스승은 역시 그 좋은 작품을 하는 분이 그 예술에는 뭐 다른 부분보다 그런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마 알레친스키 작업의 대부분이 상당히 선적이고 그다음에 간결하고 그다음에 정제되어 있는 그런 작품의 화풍이 그 알레친스키 특징인데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인지 권영호 선생님 작품 속에도 그런 간결하고 정제되고 단순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네. 해부학을 많이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해부학은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을 올해 인체 대상이나 크로키 같은 네. 걸 하면은 그 이제 해부학적으로 대상력이 그 굉장히 필요로 하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럽은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해부학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해부학을 시험 볼 때는 모델이 나오시면 모델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모델 포즈가 마음대로예요. 아. 그 포즈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외형을 그리고 하나는 뼈대를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 근육 조직을 그려서 세 개가 맞게 해요. 근데 그 학점이 굉장히 뭐 속된 말로 좀 짜다 그럴까? 아우 잘 안 주셨구나. 예. 근데 제가 처음에 A 받으셨다고요? 예.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 너무 짜나 보다. 굉장히 예. 짭니다. 근데 예를 들면 20점 만점에 보통 10.5면은 패스하는데 뭐 12점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똑똑하구나. 굉장히 그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해서 예. 17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20점 만점에 17점이라는 그러면은 점. 보통 12점, 14점이 최고예요. 근데 17점을 받으니까 프랑스 애들이 다 봐서 아니 뭔데 17점을 정도에. 그 뭐가 네. 뭐예요? 그냥 그만큼 많은 걸 연습했죠. 내가 볼 그런데 때는 그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뭔가가 네. 뭘까요? 그 그걸 뭔가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아마 권영호 씨가 처음에 25살 때 첫 개인을 예. 했었을 때 작품의 모티브라든가 테마 같은 것은 완벽하게 인간의 그 형상, 인간의 모습 같은 것을 가장 잘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면서 어떤 그 서양 문화의 충격 같은 것과 네. 같이 그 상충되면서 한국적인 미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동양적인 민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숲이라든가 혹은 뭐 새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해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네. 서양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들로 볼 때는 권영호 선생님의 작품이 훨씬 더 신선하고 신비롭고 그런 그 느낌을 주게 된 거죠. 아마 내가 볼 때 거기서 아마 가장 그 서양 사람들이 권영호 씨 작품의 그 가치를 갖다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러면 우리가 권영호 씨 작품을 한정적인 공간에서 뭐 보잖아요. 다른데 그 권영호 선생님 작품을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박혜영 씨는 이 작품들을 네. 어디 내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또? 대작이 아, 다른 작품이요? 예. 소장되어 있는 예. 곳 말씀하시는 거죠? 네, 권영호 화백님의 소장하고 있는 곳은 그 예술의 전당 음악당이랑 아, 예.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네. 호암미술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네. 세종문화회관. 근데 이제 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가서 볼 수 있는 데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저 코엑스의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아시죠? 네. 네. 네, 거기에 그 대작인 걸로 예, 기억하는데. 대작인데 이만한 그림들이 6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 6m짜리. 어. 네, 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쪽에 가시면은 그것이 아마 때때로 이제 장소를 좀 옮기기도 이동.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층이라 그랬다가 그 없던 데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뭐 다른 1층에 데 있으고 갔다가. 어떤 때는 2층에 그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 6m 정도면 상당히 큰 대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오픈할 때 그 아마 현대화랑 그에서 이제 제 작품을 그쪽에 아마 의뢰받으셨는지 제가 제작한 지금 계단 같은 거 그리셨는데요. 여기에도 그 계단 같은 모양이 보이고 이 작품에도 보이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그 최진 씨는 그 아까 계단을 말씀드렸죠. 나는 이게 의미하는 거 묻지 마시라고 아, 저한테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최진 예. 씨는 저기 네. 계단으로 보이는데 네. 나는 저기 산으로 보이거든요. 산이요? 그렇게 꼽으세요. 예. 김 교수님은 예. 산으로 보시고 전 계단으로 계단으로 보여요.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명제를 안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박형 씨는 뭐로 보여요? 그냥 자연과 함께 있는 도형으로 보여요. 도형이요. 근데 아, 세 예.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세 분 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 정답입니다. 딩동댕. 글자도 많이 쓰시고 동그라미라는 형태도 계속 들어가는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작가님. 그 제 기분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데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해진 틀이 안에서 그 화폭 안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형식을 하나하나 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때 끝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그렇죠.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네. 저렇게 아름다운 정말 옛날에 그 문병란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미치도록 푸른 하늘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블루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상당히 핑크빛 그리고 최근 들어서 권영호 선생님이 작품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분위기를 갖다 끌어들이면서 예. 사람들 가슴을 이렇게 약간 좀 설레고 흔들게 예, 하는 그런 게 봄같이, 있어요. 봄빛 같은 느낌의 박형 씨는 그런 예. 게 좀 없나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색채 중에서 네. 블루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블루를 선택하게 된 이유나 그런 배경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블루 어려운가 보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블루가 뭐 선택한 이유라기보다 네, 저는 작가님이랑 블루에 대한 굉장히 잘 기억이 어울리세요. 남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어렸을 네. 때 저희가 네. 초등학교라 그러나 그렇죠.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밀레이 만종에 대한 우리 국어 교과서인가 나올 네. 때 만종 바지에 남자의 그 블루 색깔이 기억에 굉장히 남았는데 그 블루를 지금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블루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오면서 그림이 변화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블루에 다른 색이 갖고 있지 않은 이 블루가 발색하는 그거에 아주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했지 이 블루하고 네.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블루의 색하고는 전혀 틀릴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걸 거예요. 근데 그 농도와 그걸 못 맞추면은 그 발색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마 이 블루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진한 블루가 돼요. 근데 요거는 흰색을 다른 블루에다 흰색을 섞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풀에 그거는 이제 탁해지나. 그거는 기술적인 노하우인데 네. 점성력? 접착력의 농도에 더 묽게 하면 묻어날 것이고 더 하면 진해질 것이고 묻어나지 않고 그 하여튼 농도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근데 나는 네. 그 박형 씨가 네, 이렇게 네. 물었을 때 뭐 그런 연유에서 블루를 좋아했다라서 사실 약간 실망했어요. 나는 네. 나는 그렇죠? 권영호 씨가 워낙 그
젊었을 때 인기가 많아서 좋아했던 여자가 이렇게 블루 원피스를 입고 다녔어가지고 그것이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서 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실망입니다. 지금 여기 따님이 계셔서 아, 말씀을 아끼시는 걸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드로잉 거의 마무리되신 건가요, 작가님? 거의 뭐 끝내도 되지 않을까 싶을 네. 정도인데요. 뭐 더 뭐 할 별로 그렇게 그림 설명 좀 어떻게 부탁드릴게요. 느끼시는지. 네. 예. 그 작품 평은 우리 김 교수님이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네요. 예. 저는 뭐 작품 평은 보통 예. 저기 그 예.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예. 평론가는 글로써 얘기를 해요. 예. 저는 글로써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제 그 시를 읊으실 것 같아요. 그 권영호 선생님이 예.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여러 가지 특성, 정말 센시티브하고 감수성 넘치는 그런 그 필체와 어떤 그 형식 같은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잘 밀도 있게 잘 화면에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네. 우리 저 권영호 선생님한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하게 된 소감 같은 거 소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하여튼 좋은 아름다우신 분들하고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아름다운 갤러리에 제가 출연하던 게 굉장히 뭐 어느 순간에 또 두려움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 행복해요. 예, 그래서 편안했고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작가로서 다음에 좋은 작가로서 작가는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또 그런 기회를 갖고 싶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혜영 컨설턴님 네, 오늘 네.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같이 한 소감도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예. 아름다운 TV 갤러리에 처음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근데 오늘 미술계 블루의 시인이신 네. 권영호 화백님의 화폭을 통해서 편안함과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영호 화백님의 작품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네. 그리고 예술전당 음악당, 그리고 호암미술관, 세종문화관, 서울시립미술관, 예, 거기에 소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종로구에 있는 1호 갤러리에서 전시를 네. 통해서 다시 한번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세요? 글쎄 요번에 가서 몇 개 화랑들하고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올해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전이 아니므로 좀 많이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해서 하여튼 좋은 전시를 많이 작품을 하도록 해야죠, 네. 작가.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작가님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